이야, 드디어 FSD를 잡을 만한 무언가가 나오는 건가? 자율주행하고 AI에만 집중한다고 그렇게 난리더니 새로운 직원도 10,000명이나 더 뽑는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임원실을 부순 노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발표했죠.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원팀 협업 내용을 확대한다는 건데,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뭐다? 일부 차종에 레벨 2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먼저 적용한다고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레벨 4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정리해드렸던 새만금 투자 내용은 물론이고 새로운 지역산업과 새로운 일자리와도 연결되는 게 많아서 오늘은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은 뭐고, 이걸 노조는 왜 악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아정당 대표 김민기입니다.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약정 끝났는데 가만히 두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최대 128만원 손해보고 계셨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인데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정당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정당에서 제일 많은 지원금 챙겨가세요. 이번에 나온 발표 내용은 뭐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레벨로 치면 레벨 2 이상부터 레벨 4까지, 그리고 드디어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의 방향이 잡혔다. 큰 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업으로 어떤 방향이 잡힌 거냐?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이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하이페리온이 뭐냐? 고성능 CPU와 GPU, 센서, 카메라, 이렇게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통합한 하나의 엔비디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 확장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만들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주행 영상이나 언어, 행동 데이터 이런 걸 수집해요. 그럼 이걸 인공지능이 학습하면 할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이렇게 향상된 기능을 실제 차량에 적용하고 이런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테슬라는 이걸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 현대차는 엔비디아가 보유한 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역량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현대차랑 엔비디아가 강조한 게 원팀 협업입니다. 김웅수 부사장도 원팀 협업을 직접 언급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건 뭐다? 42- 이렇다 할 자율주행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했나요? 너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는 게 컸죠. 테슬라는 실제 차주들이 쌓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용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다면, 과거의 42은 승용차에만 집중된 게 아니었죠. 자율주행 쪽은 로보택시 중심으로 홍보도 이루어졌었고, 여기에 로봇과 항공 모빌리티까지 있다 보니까 역량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분산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와 기아를 하나로 묶는 걸 넘어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자율주행과 AI 개발 역량을 하나의 개발 체계로 묶는 거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선언한 거다. 흩어져 있던 자율주행 관련 기술과 개발 내용을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하나로 통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걸로 차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뭐냐? 레벨 2 이상 자율주행이 신차부터 선제적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구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레벨 2 기능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건 아니죠. 기존에도 레벨 2급 주행 보조 기능이 있긴 했습니다. HDA2 같은 게 대표적인데, 앞으로 나올 일부 차종들부터는 레벨 2 이상 부분 자율주행 스택이 들어간다. 이건 엔비디아 기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AI 기술하고 연결되는 건데, 하이페리온을 도입하면서 주행 영상하고 언어, 행동 데이터 이런 걸 수집한다고 하고요. AI의 학습을 성능 향상으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실제 차에 적용하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키우겠다는 거라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FSD랑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자율주행 데이터를 얼마나 대규모로 빠르게 수집하고 학습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FSD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이번에 현대차 그룹도 이걸 공식화한 건데, 이건 테슬라식 데이터 처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AI 주행을 고도화시키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까지 연결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이게 양산차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발전 속도와 규모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새만금 투자 내용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투자 내용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된 게 AI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걸 현대차 그룹은 뭐라고 소개했었냐? 자율주행 및 로봇 등 피지컬 구현의 핵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죠. 데이터 센터만 5조 8천억 규모인데 단계적으로 GPU 5만 장급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건 물론이고, 이걸 SDV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맡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는 AI의 두뇌 고도화 핵심으로 규정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버실이 아니라 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로봇 학습 이런 모든 데이터와 시스템이 모두 모이는 건 물론이고 학습과 검증과 배포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일종의 AI 데이터 기지, 대규모 데이터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엔비디아 협업하고 연결되는 이유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빠르게 쌓이겠어요.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연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전력 소모도 엄청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픽 좋은 게임을 하려면 엄청나게 크고 비싼 그래픽 카드도 필요하고 800W 이상 전력 시스템도 필요하듯이 새만금에 지어질 데이터 센터와 수소 에너지 인프라가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나왔던 엔비디아의 한국 GPU 공급부터 시작해서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긴밀한 협업,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만금 투자와 구체적인 원팀 협업 내용까지 모두 연결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기업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해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새만금 같은 대규모 국내 투자와 10,000명 단위의 공개 채용까지, 그리고 이 공채는 이번이 시작이고 7만 개 넘는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 울산이 대규모 산업도시로 지금까지 자리 잡았던 것처럼 새만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확실히 이 정도만 정리해도 산업과 지역경제 측면에선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조는 이걸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걸 넘어서 아예 회사가 일방통행하면 판도를 업겠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가 반대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처음엔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노조도 지도부가 있습니다. 지도부가 있으면 로봇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걸을 수 없는 방향이고, 이미 동네에 있는 식당에도 로봇이 도입되고 있는 마당에 글로벌 산업이 발전하고 커지려면 로봇과 AI 도입은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일자리만 보고 행동할 게 아니라 미래 일자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가 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단순히 미래 일자리에 대한 막연한 요구를 할 게 아니라 현재 노조원들의 일자리 형태나 업무 역량에 대한 보고자료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니 미래 일자리에 정착하고 적응하려면 이러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다. 물론 노조원이 100% 다 옮겨갈 수는 없겠지만 현재 노조원의 일자리뿐 아니라 미래 세대 일자리도 우리는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래 일자리 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연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고 실제로 노조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로봇 도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어땠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던가 이 당시 공개됐던 노조 소식지 같은 곳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요. 오히려 회사가 일방통행한다, 우리 일자리는 결국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가득합니다. 이게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미래 일자리 역량이 아니라 투쟁 역량을 키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임원실을 이렇게 때려 부수고 그 원인은 또 무단 외출 때문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 산업과 지역 일자리 측면으로 보면 호재가 맞거든요. 막연하게 새만금에 투자한 덕에 7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는 전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삼성 다음 두 번째로 큰 공개 채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정보기술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서 신입과 경력을 뽑는다고 하고, 분야별 세부 채용 공고를 모두 합치면 총 17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대차만 이러는 게 아니라 기아도 다음 달 중에 대규모 공개 채용을 진행할 거라고 하고요. 노조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로봇으로 모두 대체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즘 들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로봇 도입으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00% 로봇으로만 운영할 수 없다는 걸 테슬라를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주제를 상세하게 다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 나온 엔비디아와의 원팀 협업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투자 내용이 발표되는 것만 봐도 어떤가요? 기업의 행보나 계획은 이미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조직이 90년대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결국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대만 한다면 새로운 집단이 기존 노조를 밀어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새로운 인력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 인력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로봇 이런 쪽 인력들, 신공장과 신사업에 붙는 기술 인력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된 지역사회와 협력사, 전환교육과 재배치를 요구하는 기존 노동자들 중에서도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노조가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영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자연이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권력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포일러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